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 주에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모레까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진행합니다. 도정 질문 첫날인 오늘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행정체제 개편 문제, 수소 트램 도입과 해상풍력 특혜 논란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른 내년 예산 확보 대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되는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교권 보호 방안과 예술고 신설, 남녀공학 전환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이고 신고자는 1년에 최대 5번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2년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됐지만 5인 신고가 속출하고 포상금 예산도 부족해지자 6개월 만에 중단됐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오늘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67%인 1,651명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12월 15일에 발표됩니다. 제주와 전라북도 군산을 오가는 항공기 노선이 군산공항에 활주로 보수 공사가 끝나면서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진에어는 오는 15일부터 하루에 2번씩 군산 노선을 왕복 운항하고 이스타항공도 다음 달 1일부터 하루에 2번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강진으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모로코 현지에 있는 제주 대표단이 다른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제10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로코를 방문한 제주 대표단 6명은 묵고 있던 호텔 건물 일부가 이번 지진으로 파손돼 국내 다른 지방 대표단과 함께 건물 상태가 안전한 다른 숙소로 이동한다고 제주도에 전해왔습니다. 대표단은 총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조기 귀국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지 항공편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좌석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30대 중국인 남성이 9살 아들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생활이 어려워 아들만큼은 한국에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중국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제주로 왔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제주의 한 공원 관리실.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벽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2시간 뒤 벽 뒤쪽 공간에서 한 아이가 이불을 들고 나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곳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직원분이 출근길에 보다가 아이가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혼자 있어서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112에 바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사라진 남성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달 14일 중국 산동성에서 아이와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이들은 며칠간 제주 시내 숙박업소에서 머물다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 넘게 공원 등을 돌며 노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잠자던 아들 옆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영어로 쓰인 편지는 실패한 아버지가로 끝맺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유기 전날에 보육원과 주민센터를 돌며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시설에 입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정말 애를 버리고 가면 이 아이는 강제 추방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붙잡힌 30대 중국인 아버지는 아내 없이 아이를 양육하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아이를 버리더라도 중국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원해 제주도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중국인 아버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됐고 아이는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역 농업인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판매 방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적극적으로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윤하은 기자입니다. 평창에서 50년 넘게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함영식 씨. 10만 마리가 넘는 무지개 송어 대부분은 중간 상인들에게 횟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송어 양식이지만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고 꾸준한 판로를 찾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판매 방송,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알게 됐고 이제는 어엿한 인터넷 상점 운영자가 됐습니다.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더구나 좀 숙달되신 분들은 없어 못 팔 정도로 판매를 하시는 농업인들을 볼 때 관심을 갖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겠다는. 안녕하세요. 559지 고지대인데 이동 양봉을 하지 않고 저는 사철 고정으로 해가지고 숙성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업을 하고 있는 김영식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하진 않겠지만은 경험을 쌓고 차츰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되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해봅니다. 카메라 세팅부터 자연스러운 방송용 멘트 작성법, 실시간 채팅에 답변하는 법, 게시판 댓글 관리 등 실전 맞춤형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구나라는 동기부여를 심으면서 농업은 과학, 농산물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아예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송 촬영 장비를 갖췄고 원하는 농업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장비가 없어서 할 줄 몰라서라고 핑계를 찾기보다는 열정적으로 배우고 판로를 찾는 농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섬마을에 문을 닫은 학교가 고양이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치단체는 동물 보호의 생명윤리를 실천하고 침체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입니다. 한적한 섬마을 바닷가. 아이들이 떠난 낡은 폐교가 밝은 빛깔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아기자기한 캣타워에는 고양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몸을 맞대고 서로를 의지하거나 나란히 엎드려 낯선 이들을 경계합니다. 손님들의 방문이 아직은 익숙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보호실과 치료실, 운동장 등 고양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캣 북카페는 안면창 가득 떠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은 검진과 치료, 중성화 수술을 거친 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로 보내집니다. 3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30마리로 늘었고 최대 12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반인이 방문할 수 있고 입양도 가능합니다. 고양이 보호센터는 지난 2020년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겁은 많이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되면은 양분하게 이익이 안 오겠느냐 이래가지고 허락한 거예요.
통영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 마을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과 섬 관광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진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통영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치유교육, 고양이를 주제로 한 공연과 축제, 영상 공모 등 콘텐츠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살로 인해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도는 낮에 29도까지 오르겠고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동부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부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햇살이 강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 서부와 남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청파낙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텐데요.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목요일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만 5천 톤을 감축한 뒤 2만 7천 톤을 매각해 2억 원의 세외 수입을 거뒀습니다. 제주도는 재작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해 부족한 배출권을 매입해왔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발광 다이오드 조명, 고효율 펌프 교체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하수와 분뇨, 폐기물과 정수 처리 시설 86군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피해목을 발견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정밀 항공 예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상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한라산 국립공원과 이어진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견된 고사목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재선충병 방제 전략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도내 빗물 이용 의무 설치 시설을 올해 말까지 점검합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골프장과 호텔, 체육시설과 공동주택 등 63군데로 저류조 255개에서 빗물 4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높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공사와 용역 등 부패 취약 업무에서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730명에게 청렴엽서를 발송합니다. 청렴엽서는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족 사유와 금품과 향응 제공 여부 등을 묻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회수된 청렴엽서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나 권한 남용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접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모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몰 활성화와 노후전선 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한 곳당 최대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오늘의 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미납한 상인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포전 거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귤 농가와 유통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포전 거래는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도는 누구나 편리하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각 읍면동 사무소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나 농산물 도난 피해를 막기 위해 GPS 위치 추적기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표선면의 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GPS 위치 추적기 400개를 구입해 추진합니다. 위치 추적기는 휴대전화 앱에 등록한 뒤 농기계 등에 부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치매 노인의 위치 파악 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247명으로 재작년보다 54% 급증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137명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 46명, 금품갈취 18명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942명으로 재작년보다 143명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헬기를 이용한 주요 관광지 순찰을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4일까지 주말마다 항공대 경찰 헬기로 한라산 둘레길과 올레길, 해안선 주변을 집중 순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헬기 무선 영상 장치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길 잃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방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